원래 이 행정부나 정치인들은 덕담을 하지만은 미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의 갈등이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우려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대북 정책에서 잠재적 균열이 한미 간에 생길 수 있다. 뉴욕타임스도 문 대통령 당선은 북핵 문제로 대치 중인 동북아의 지정학적 흐름을 흔들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동맹국 한국이 대북 화해 정책을 추구하는 상황에 즉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임 이명박 박근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극적인 변화가 예상이 된다. 서울과 워싱턴 간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했고, 영국 언론인 마이클 브리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이는 기존의 햇볕 정책보다도 더 현실적인 정책이 될 거라고 문재인 후보의 대북 달빛 정책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과 대탕틀을 주장하고 있고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장을 키울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드차 같은 이 싱크탱크의 전문가는 과거 행정부에도 근무했죠. 새 정부는 톱보다 메스를 들어서 대북 정책의 급격한 전환보다는 정교한 수식 수정이 필요하다 했고, 또 유명한 한국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는 사드 배치된 등 현안에 대해 잘못됐다는 증거 없이 뒤집으려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맹의 핵심적 이슈에 대한 정치적 쟁점화를 피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 신이 난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시진핑이 4월 달에는 미국을 달래면서 북한을 우리가 좀 압력을 넣어서 사고 안 치게 할게 이러고 4월 달에 사고를 안 치니까 5월 달부터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거래하라고 뚜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재인 당선까지를 기다렸습니다. 문재인이 당선되면 한국 내부에서 상황 변화 요인이 발생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입지에 된다. 이제 시진핑 뜻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은 이 한중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열고 싶다라고 보내면서 축전을 보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사드 문제를 미중과 협력하겠다 한 점을 중국 언론들이 속보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뭘 소개하는가 하면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 하자 이를 속보로 내보냈고, 신화통신도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그렇지만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라는 말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는데, 한미 동맹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발전도 기대하고 남북 관계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문 대통령 진영에는 중국통이 많아. 그 중에 몇몇 중국통들이 지난번에 사드 때 중국에 아주 그냥 앞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했죠. 박근혜 정부처럼 중국의 뒤통수를 치고 중국을 극단적으로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만나더라도 정확하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북 정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외교적 해결, 협력을 추구하고 햇볕 정책 이렇게 버전 2를 발표해서 개성공단도 열고 하면서 북한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달려가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자,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의 지금 북한의 제재 압박 정책과는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와 FTA 등
한미 동맹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들을 지금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에서 과연 줄 거는 주고 얻을 거는 얻는 이런 빅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끌려다니기보다는 한국의 국민적 여론과 정치권의 언론의 어떤 반대를 바탕으로 해서 등에 업고 트럼프와 협상을 해야 된다. 즉, 이 사드 배치나 이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 걸 얻어내면서 사드도 우리가 미국에 양보하고 돈은 못 내겠다고 하면 협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 쪽 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마치 미국의 앞잡이처럼 친미 사대주의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는 그들에게 그들은 친북 친중 사대주의자가 아닌지 묻고 싶고요. 서로 힘이 비등할 때, 아쉬운 게 없을 때는 협상 전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아쉬운 것이 없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드라이하게 협상 전략으로만 몰고 가서 한마디로 구미에 맞으면 협상하고 구미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처지에서 미국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배제되었다라고 볼 때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나 주식이나 해외 투자 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빠진 이후에 북한을 상대하는 부분이 과연 교류와 협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한국의 절대적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절대로 버리지 못할 거라 배째라는 식의 협상의 달인 트럼프에게 통할 것인가? 트럼프가 한국의 과거의 미국의 지도자처럼 그런 애정을 가지고 혈맹이라는 어떤 정서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미국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나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한국 사람처럼 과연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고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만 격추시키도록 대비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미국이 판단하지 않을 것인가? 자,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성의를 요구하고 동맹으로서 더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치 미국의 강요로 사드도 들르기 싫은데 억지로 넣어줬고 그것을 이제 돈까지 내라해 갖고 가. 더 나아가서 전시작전권은 우리한테 돌려줘. 전쟁 나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더 나아가서 MD니 이런데 한미일 안보구도에 우리 끌어들이지 마. 우리는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고 북한하고도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동서냉정 구도에 들어가 있는 거야. 너희들하고 북한하고 문제지 우리하고 북한하고 문제는 아니야 라고 한국이 인식하고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문 대통령 주변에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북한하고 우리는 잘 지낼 수 있는데 미국이 북한하고 관계에서 공연히 북으로 적으로 설정해서 언제 침략할지 모르니까 북한이 핵도 만들고 미사일도 살아보겠다고 만들어서 자위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각이었고 그 주변에 많은 참모들도 여전히 그런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각도 유사한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우리는 북한하고 잘 지내고 싶다. 돈도 주고 개성공단도 열어주고 원하는 거 좀 해주면서 가고 싶다.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싶다. 그렇다면 현재 수준의 한미 동맹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수준의 미군이 28,000명이 한국에 있을 필요도 없고 철수하고 사드도 철수하고 북한은 한국에 침략 안 한다니까. 북한하고 돈 주고 잘 지내고 전시작전권도 갖고 오고 우리는 한미일 동맹에서 빠지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동맹 맺어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냥 미국하고도 덤성덤성 잘 지내겠다. 뭐 그거 아닙니까? 북한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그럼 동맹이 될 수 없는 거죠.
동맹이라는 것은 핵심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 이해관계와 부차적 이해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동맹이죠. 자, 이렇다 하면 미국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를 만나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국가 간의 문제를 한마디로 설득하고 달래어서 해결이 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무리 말빨이 좋고 협상력이 뛰어나도 이해관계가 얽힌 본질적인 문제를 말로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줄 거는 주고 해결해 줄 거는 해결해 주고 우리는 요거 좀 해달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한국의 경제적 통상 문제를 제기하지 마라. 대신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은 올려주고 전시작전권은 그대로 두고 사드는 그대로 두겠다. 우리가 필요하면 사드 한두 개쯤 더 사서 이렇게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겠다. 이런 어떤 부분에 해결책 없이 이 답은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반미 감정을 바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해결을 하지도 말자. 그냥 지내자. 우리는 북한하고 직접 협상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직접 먼저 할 거니까 너네들은 북한하고 잘 지내든지 말든지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 이 과정에 입이 찢어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김정은이죠. 모두가 나하고 협상하자고 대우해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입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가 한번 땡겨놓고 그 다음에 또 겁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협상으로 될 문제가 있고 안 될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6월에 가서 만나면 쪽박 납니다. 자, 쪽박이 나기 전에 5월 달에 만나기 전까지 트럼프가 문재인 언제 온대? 6월 달에 온답니다. 자, 그러면 던질 거 다 던져라. 오기 전에. 그래 할 겁니다. 선거 전에 던졌듯이요.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하자고 날라올 거고 덤핑으로 더 걸릴 거고 긴급 수입 제한 품목에 들어가는 게 늘어날 거고 환율도 한번 따져보자 할 거고. 자, 그래 가서 아이 이렇게 하면 나 판 깰란다. 그럼 트럼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든지. 그래서 협상이 판 깨어지는 양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부는 판이 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잘 되라고 충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제 시각을 제가 보수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나름대로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제 말조차도 수구 꼴통이라고 어제 문파 몇 명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가는 다 알아서 치러야 될 거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운영이 전국 운영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만나는 순간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저는 진지하게 조언을 합니다. 선택은 알아서 하십시오. 핵심 동맹국 한국이 대북 화해 정책을 추구하는 상황에 즉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임 이명박 박근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극적인 변화가 예상이 된다. 서울과 워싱턴 간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했고 영국 언론인 마이클 브리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이는 기존의 협회 정책보다도 더 현실적인 정책이 될 거라고 문재인 후보의 대북 달빛 정책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과 대탕트를 주장하고 있고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장을 키울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드차 같은 이 싱크탱크의 전문가는 과거 행정부에도 근무했죠. 새 정부는 똥들이 지난번에 사드 때 중국에 아주 그냥 앞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했죠. 박근혜 정부처럼 중국의 뒤통수를 치고 중국을 극단적으로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만나더라도 정확하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북 정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외교적 해결, 협력을 추구하고 햇볕 정책 이렇게 버전 2를 발표해서 개성공단도 열고 하면서 북한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달려가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자,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의 지금 북한의 제재 압박 정책과는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 원래 이 행정부나 정치인들은 덕담을 하지만은 미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의 갈등이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우려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대북 정책에서 잠재적 균열이 한미 간에 생길 수 있다. 뉴욕타임스도 문 대통령 당선은 북핵 문제로 대치 중인 동북아의 지정학적 흐름을 흔들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톱보다 메스를 들어서 대북 정책의 급격한 전환보다는 정교한 수식 수정이 필요하다 했고, 또 유명한 한국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는 사드 배치된 등 현안에 대해 잘못됐다는 증거 없이 뒤집으려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맹의 핵심적 이슈에 대한 정치적 쟁점화를 피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 신이 난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시진핑이 4월 달에는 미국을 달래면서 북한을 우리가 좀 압력을 넣어서 사고 안 치게 할게, 이러고 4월 달에 사고를 안 치니까 5월 달부터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거래하라고 뚜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재인 당선까지를 기다렸습니다. 문재인이 당선되면 한국 내부에서 상황 변화 요인이 발생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입지에 된다. 이제 시진핑 뜻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은 이 한중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열고 싶다라고 보내면서, 축전을 보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사드 문제를 미중과 협력하겠다 한 점을 중국 언론들이 속보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뭘 소개하는가 하면,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 하자 이를 속보로 내보냈고, 신화통신도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그렇지만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라는 말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는데, 한미 동맹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발전도 기대하고 남북 관계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문 대통령 진영에는 중국 통이 많아. 그 중에 몇몇 중국